자, 여러분, 우리 이제 도약에 대해서 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겠습니다. 자, 시작과 객관적 기준 1.0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추구하는 공부는 우리가 배웠었던 공부가 얼마나 일관되게 어려웠던 기출에서 다 연결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약과 관련해서는 포인트는 시작과 객관적 기준 1.0에서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공부할 때 우리가 수능에서 고난도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먼저 보시면 첫 번째는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수능 문항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단순히 읽고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건 오답률이 높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반적 고등학생들이 읽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어려운 지문이 나왔을 때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려운 지문을 나왔을 때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에 힘 자체를 길러야 되는데 그거는 단순히 읽어서 문제를 풀어서 내가 국어 실력이 좋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읽어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도 어떤 출제도를 갖고 있었고 이 지문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떤 기준으로 글을 읽었어야 되는지를 공부하기가 더 편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단순히 이해하고 단순히 암기하고 단순히 독해해서 지문을 읽어서 문제를 풀어내면 그걸로 국어 문학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안해요. 시험날 불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OMR 체크할 때 불안합니다. 왜? 객관적으로 일관적으로 문제를 풀이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때그때 읽는 상황에 맞춰서 지문을 읽으면 상황 자체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25년 수능 25년 6월 9월 특히 25년 수능이 쉬웠기에 망정이지 25년 9월이 쉬웠기에 망정이지 25년 6월처럼 문제가 어려워지면 1등 그것이 80점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시키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읽고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읽고 이해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린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이니까 한국말로 돼 있는 문학을 볼 때 누가 못 읽겠습니까? 두 번째는 문학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일정한 경향성을 지니고 있는 주제의식이 많을 거예요. 그건 사설입니다. 수능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 주제를 내는 건 무조건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주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단순히 읽었을 때 지문이 안 읽힌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지문이 안 읽혔을 때 오답률이 높았었던 문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문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뽑는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도약의 포인트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해서 어려워진 문학 공부를 통해서 명확한 공부법이 필요하고요. 다시 단순 읽고 이해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수능은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거 안 나옵니다. 나오면 오답률이 낮습니다. 나오면 오답률이 낮고 나오면 등급컷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최상위권과 상위권, 중위권을 나누려면 어려운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어려운 것들은 단순 일치로 안 풀릴 겁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갑니다. 해서 문학은 보기라는 기준 자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 더, 감상의 적절성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 두 세트는 제가 우리 함께 시작과 객관적 기준 1.0에서 엄청 많이 강조했던 것이고 만약 두 강의를 안 들었다 하더라도 제가 도약 강의만 들으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길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해서 지문 해석의 기준을 보셔야 되고 일관된 접근입니다. 일관된 게 중요합니다.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건 그때그때 태도로 배우게 됩니다. 수능은 태도를 못해서 성적이 나쁜 게 아닙니다. 태도가 아닌 게 아니라 포인트는 객관적으로 끄집어내는 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나 일관되게 하나도 변함없이 푸는지를 제가 증명시켜 드리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강의 특징은 자, 유의미하게 볼만한 게 19년도 수능이 어렵기 때문에 19년도부터 25년도까지 평가원 핵심 지문들을 할 거고 거의 다 다룰 겁니다. 그 다음 어려웠었던 기출들 위주로 많이 다루겠습니다. 됐죠? 쉬운 것들도 다룰 건데 쉬운 것들을 통해서 어떤 출제 요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힘을 길러드릴 것이고 결국은 기출은 스스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분석하는구나를 제가 가르쳐 드릴 거고 두 번째는 고난도를 쉬운 걸로 연결했을 때 어떻게 일관되게 푸는지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함께 시작이랑 객관적 기준 1.0을 잇는 건데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 두 개에서 가르침 방식대로만 가르칩니다. 추가되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모든 기출을 똑같은 방법으로 일관되게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학생들의 본분이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읽는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명확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평가원 고난도 기출을 하면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기출에 대한 출제 요도가 보일 것이고 제가 그걸 분석하는 힘을 길러드릴 겁니다. 그걸 하시고 난 다음에 EBS랑 사설들을 보면
평가원스럽지 않은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감이나 바탕, 상상 혹은 EBS 같은 것들을 많이 푸실 텐데 그때 평가원스럽지 않은 문제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르시는 방향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 힘을 기를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강의 특징을 말씀드렸지만 25년 6월, 25년 9월, 그리고 25년 수능에서 그나마 어려웠었던 시험, 감상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범주어하는 걸 가르쳐 드릴 겁니다. 범주어는 저만 가르치는 내용이고요. 이건 제가 발견한 것이고 제가 27살에 수능 공부할 때 27살인데 19살, 20살보다 국어를 못한다는 게 너무 자괴감에 빠졌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때부터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고 성적을 올려서 좋은 대학 간 사람입니다. 공부한 사람 말씀 믿으십시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감상의 적절성 문제를 일관되게 접근할 거고요. 보기는 우암시, 우리 함께 시작해서 제가 5가지 유형을 설명드렸고 그 5가지 유형을 벗어나는 문제는 수능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시겠죠? 이것도 제가 공부하면서 발견한 것이고 결국 선생은 학생들이 지름길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안 겪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유형화된 걸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강의 구성은 말씀드렸지만 고난도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문제를 접근할 때 보기를 토대로 객관적 기준을 어떻게 뽑는지, 그 다음 보기랑 선택지가 구성되는 원리를 통해서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만드는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고요. 지문을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문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읽으셔야 되고 내가 보기랑 선택지에서 뽑아놓은 기준으로 지문을 어떻게 읽는 게 정확한지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지문 읽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 목차 보시면 결국은 현대시,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소설 4파트로 나눠놨는데 최대한 거의 다 담아놨고요. 영역별로 10지문에서 11지문씩 공부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문제편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고 두 번째는 해설편은, 그러니까 분권을 시켜서 구성해놨는데요. 해설편은 제가 수업했던 내용대로 서술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유의미하게 복습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수업했던 방향성에 맞춘 해설지들이 많을 거고 그 해설지는 저를 비롯해서 연구진들이 다 만든 거기 때문에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하시는 게 좀 편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설지는 복습하실 때 활용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어쨌든 수강 대상은 문학을 잘하고 싶은 친구들, 문학이 흔들리는 친구들, 문학을 감으로 푸는 친구들, 문학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친구들, 아시겠죠? 정답에 일관적 근거가 없는 친구들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문학은 무조건 오릅니다. 문학이 제일 쉽습니다. 독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문학은 제가 가르쳐드리는 핵심 원리 몇 가지만 알면 문제 풀 때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힘 자체만 기르면 무조건 성적 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문학은 안 틀리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연계는 일단 요거를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2월 달에 공부 시작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3월 말, 4월 말, 5월 말, 즉 우리는 6월 평가원까지 1단계를 먼저 공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도약을 예를 들어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 함께 시작과 객관적 기준을 같이 수강하십시오. 자, 이거는 계획표는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계획표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는 국어를 좀 잘하는데 객관적으로 기준 잡는 걸 좀 연습하고 싶은데 그러면 도약을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도약은 객관적 기준 2.0이라는 책과 제가 연계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작과 객관적 문학 1.0을 제가 연계해서 수업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계획표 제가 올려드렸죠? 자, 도약도 객관적 기준 2.0과 연계해서 수업할 거고요. 2.0도 곧 오픈할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연계해서 수업할 거고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객관적 기준 2.0도 병행하시고요. 얘도 똑같이 제가 계획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해서 일관되게 공부하시고요. 결국은 6월 평가원 전까지 시작과 도약, 객관적 기준 1.0과 2.0을 같이 마무리하시는 게 제일 나이스하지만 시간이 부족하시면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선별할지는 나중에 고민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중요한 거. 도약과 객관적 기준 2.0 갈 거고요. 객관적 기준 2.0은 도약에 없는 기출들, 도약에 없었던 기출들, 유의미한 기출들을 엮어서 다시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거의 웬만하면 전 지문 다 해드릴 테니까 복습하시고 모든 지문을 제가 일관되게 풀어가는 패턴 자체를 보십시오. 됐죠? 그 다음 객관적 기준 2.0은 똑같이 교육청까지 넣습니다.
아시겠죠? 유의미한 교육청, 문제가 좋은 것들 위주로 넣고 사설틱함도 넣어놔서 여러분들이 사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연계를 학습하는 게 좋은데 다시 도약하시고 객관적 기준 2.0 같이 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커리를 짰고요. 계획표도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알겠죠? 초반에는 도약을 좀 먼저 많이 올릴 거고 조만간 다음 주부터 이제 객관적 기준을 같이 올릴 건데 연계해서 계획표 잡을 수 있도록 올려드리겠습니다. 초반에는 도약 먼저 들으시고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정제된 기출을 통해서 어떤 게 출제 오더라는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됐죠? 해서 자 강의 번호가 제가 우리 함께 도약 복습에 필요한 객관적 기준 2.0을 몇 강을 들으세요라고 매 강의마다 자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강의 열면 자막 뜨겠죠? 그 자막 보시면서 아 여기까지 도약을 봤으면 이제 객관적 기준으로 가면 되겠네. 2.0으로 가면 되겠네. 라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같이 병행하는 패턴. 아시겠죠? 자, 도약 공부하시고 복습하시고 그리고 객관적 기준 가서 병행하시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들께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고난도 기출 10개에서 11개 정도 먼저 하실 거고요. 그 다음 우리 함께 시장 문학과 객관적 기준 1.0에서 배웠던 것들을 연계해서 계속 일관되게 풀어드릴 겁니다. 모든 기출 똑같이 풀어드릴 테니까 그 똑같이 푸는 거에 힘을 느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단순히 이해가 아니라 보기를 통해서 객관적 기준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5년 수능에 나왔었던 출제 의도랑 연관된 것들 위주로 많이 설명드릴 테니까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얻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견고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도약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일관되게 풀으셔야 되고 일관되게 공부하셔야 되고 똑같이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때그때 맞는 상황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맞는 태도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국어는 태도가 아니라 객관적 기준입니다. 객관적 기준을 내가 뽑아서 그 뽑은 걸로 다른 문제랑 연결되는 모든 구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혹자들은 보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해본 결과 보기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감상의 적절성 문제가 중요합니다. 감상의 적절성 문제와 보기 문제는 객관적 기준을 주는 문제고 그 두 문제로 모든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아닌 거 있으면 제가 당황할 겁니다. 아시겠죠? 연결하는 연습 꼭 배우십시오. 그리고 객관적으로 문제 푸는 거 꼭 연습하시고 일관되게 공부하십시오. 아시겠죠? 오케이. 27살이 20살보다 국어를 못했을 때, 19살보다 국어를 못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국어 공부를 만들기 위해서 국어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공부법이고 정제화해서 더 나이스하게 가르칠 겁니다. 아시겠죠? 공부하십시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